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기 에너지 및 자기 에너지 밀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결과식만 이렇게 세 개씩 써놨는데요. 요거 간단하게 이제 한번 본다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자기 회로 내 자기 에너지라고 돼 있는데요. 시험에서 나올 땐 주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코일의 축척. 다른 말로 나올 때는 저장. 되는 에너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W고요. 단위는 줄입니다. 그럼 요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 코일을 이렇게 스프링 모양으로 그립니다. 코일을 우리가 문자로 할 때 L이라고 나타내고요. 단위는 H, 헬리죠. 이 코일에다가 전류 I를 흘렸대요. 그럼 코일에다 전류를 흘리면 도체에다 전류 흘린 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코일 주변에 회전하는 자개 H, 자속 파이, 자속 밀도 B라는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개가 있으면 자속도 있고 자속이 있으면 자속 밀도도 있는 거예요. 이 자속 밀도는 면적당 자속이니까 S분의 파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또는 뮤 H라고 쓰셔도 돼요. 투자일에다 자개색이 곱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속의 단위 웨버고요. 나눗셈이니까 퍼, 면적이니까 메타 제곱이야. 그래서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개, 자속 밀도들이 발생해서 요 안에 저장되는 에너지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걸 찾아줘라 그럽니다. 그럼 코일에 전류를 흘렸을 때 축적되는 에너지 W는요. 첫 번째 공식이 2분의 1의 파이 I입니다. 그래서 코일에 전류를 넣으면 자속이 발생되는데 자속과 전류를 이용해서 만들면 이게 첫 번째 공식이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쓰면 2분의 1의 Li 제곱이라는 공식도 있습니다. 코일에다 전류 흘린 거니까 또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2L분의 파이 제곱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단위는 줄. 그래서 코일에 전류를 흘렸을 때 축적되는 에너지는 세 가지 공식이 기본입니다. 이 세 가지 공식이 같은 이유는요. 코일에 발생되는 자속 파이는 Li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위는 웨버. 그럼 요 파이에다가 Li 집어넣으면 요 공식이 나오고요. 요 파이에다 Li 집어넣어 정리하면 요 두 번째 공식이 나와. 그래서 세 개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거는 코일을 몇 번 감았을 때냐면 한 번 감았을 때입니다. 근데 여기다 코일을 N에 감아줬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코일을 N번 감으면 그만큼 전류도 많이 흐른 거니까 자속도 그만큼 많이 나와. 그래서 권선수가 주어지면 여기다 권선수 N자를 곱해 주시면 돼서 N파이는 Li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 파이 대신에 권선수 주면 N자를 하나 붙이시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저기도 마찬가지로 권선수가 주면 N자를 하나 집어넣으시면 돼. 그거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사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요. 권선수가 한 번, 코일을 한 번 감은 거여서 1은 곱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이제 파란색으로 된 게 답이 되는 거고요. 만약 N에 감아줬다 그러면 파이 앞에다 N자만 하나 붙여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공식을 좀 나란히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일에 축적되는 에너지, 코일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얼마냐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보셔야 될 게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에너지다라는 게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 자개 또는 자장, 내 단위, 최적당, 축적, 다른 말로는 저장, 되는 에너지 구해라 그래요. 그래서 에너지는 W인데 이제 최적당위에서 단위가 줄, 퍼, 메타, 삼승입니다. 그래서 코일에 전류를 올리면 자개, 자속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개, 자속 밀도 안에 얼마나 저장이 에너지가 되느냐. 근데 그걸 단위 최적당으로 바꿔보래요. 그래서 단위 최적당 W 값을 구해봤더니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2 뮤분의 B 제곱. 니꼬라기를 2분의 1에 뮤 H 제곱. 니꼬로 2분의 1의 BH입니다. 단위는 줄 퍼 메타 삼승이야.
그래서 요 세 개의 공식이 같은 이유 방금 썼죠. 자속 밀도 B는 μh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위는 웨버 퍼 메타 제곱. 그래서 요 B에다가 μh 넣어서 정리하면 2분의 1의 μh 제곱이 나오고요. 요 B에다 μh 넣으면 2분의 1의 μh 제곱이 나와서 세 개는 같은 공식이다. 그래서 요 공식도 같이 좀 연결해서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코일의 축척, 저장되는 전체 에너지를 물어보면 요쪽 거를 이용하시고요. 자기의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에너지를 물어보면 요쪽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전자석에 의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 힘은 힘인데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래요. 그 스몰 f로 쓰고 단위는 뉴턴 퍼 메타 제곱입니다. 전자석에 의해서 단위 면에 존재하는 힘이 얼마나 되느냐 그 힘을 구하래요. 그래서 스몰 f를 구해라 그러면 전체 힘을 구해서 전체 면적으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그 공식으로 변형을 해봤더니 뭐하고 똑같냐면 이렇게 자기네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에너지하고 공식을 같은 거 쓰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공식 다시 쓰시면 돼. 2 μ분의 B 제곱. 니 거라기를 2분의 1에 μh 제곱. 니 거라기를 2분의 1에 BH입니다. 단위는 힘의 면적으로 나눈 거니까 뉴턴 퍼 메타 제곱이어서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나 단위 최적당 자기네 축적된 에너지나 공식은 같은 공식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공식을 쓴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돼서 그 결과에 대한 거를 지금 공식에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코일에 축적된 에너지 공식 세 가지 방금 한 거고요. 단위 최적당 축적되는 에너지 자기네에서 단위 면적당 전자석에 대한 흡인력이나 똑같은 공식을 사용한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거는 뭐냐면 최적 내 자기 에너지와 면적 내 전자력을 구하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위가 줄이잖아요. 그럼 단위 최적당 축적된 에너지다. 전체 최적을 곱하면 전체 에너지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가 단위가 뉴턴이잖아요. 그럼 전체 힘이야. 그래서 단위 면적당 받는 힘에다 전체 면적 곱하면 전체 힘이 된다. 뭐 그 공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앞에 외운 공식에다가 전체 최적을 곱하면 전체 에너지가 되는 거고 단위 면적당 받는 힘에다 전체 면적을 곱하면 전체 받는 힘이 된다. 뭐 그거에 대한 거 그냥 쓴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예제 문제 1번 한번 보시면요. 면적이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메타 제곱인 전자석에 자속 밀도 B가 2래요. 그때 자속이 발생했다. 철편을 흡입하는 힘은 얼마냐? 힘인데 단위가 뉴턴이니까 전체 힘을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일단은 그림상에서 보면은요. 전 자석은 자석이니까 자극이 있는데 이 화살표가 나간다는 얘기 여기에 자속 밀도 B가 나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쪽은 들어가는 쪽이니까 들어가는 화살표니까 여기도 자속 밀도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자속 밀도가 나간다는 얘기 여기에 N극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가는 쪽이니까. 여긴 들어가는 쪽이니까 S극이 있는 거야. 그때 이게 철편이라는 얘기는 철은 자성체죠. 자성체는 이제 자석화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물체인데 여기 철편에다가 자괴가 가해지면 여기 자석화돼 버려요. 그럼 여기 N극이니까 여기는 S극이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S극이니까 여기는 N극이 만들어져. 자석화되면서 NS극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NS니까 흡입하는 힘 F가 존재할 거고요. 여기도 NS극이니까 여기도 흡입하는 힘 F가 존재해. 그래서 힘이 양쪽 두 군데서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U자형 자석을 철판에서 되는데 한쪽은 붙어있고 한쪽은 떨어지진 않잖아요. 양쪽이 다 붙어서 들어 올리는 거니까 힘이 두 군데서 작용한다는 거 좀 기억하셔야 돼. 그럼 전자석에 대한 흡인력 F는 단위 면적당 받는 힘에다가 전체 면적을 곱해 주시면 되는데 두 군데가 있으니까 곱하기 2가 들어가야 돼. 이거 절대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다시 한번 쓰면
단위 면에 작용하는 힘의 공식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자속密도 줬으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밑줄 2 뮤분의 b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s 곱하기 2죠. 근데 문제는 이 자석과 철편 사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건 공기중이라는 얘기죠. 여기다 공기중에 대한 투자의를 놓으시면 된다. 그럼 이제 요 2하고 2는 약분될 거고요. 나머지만 이제 쓰면 밑줄. 뮤 제로는 진공 투자이니까 4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b라는 것은 자석 미터인데 2로 줬으니까 2제곱이지. 곱하기 면적 s는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야. 그럼 이제 손정리 해보면요. 2제곱은 4니까 4하고 약분되겠죠. 그럼 밑에 파이가 남을 거고요. 분자 1 남을 거고요. 곱하기. 요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승이잖아요. 올라가면 플러스 7승이니까 두 개 날리면 10의 5승만 남네. 단위는 뉴턴. 그래서 파이분의 1 곱하기 10의 5승 돼 있는 거 체크하시면 돼서 답이 3번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잘못해가지고서는 2를 빼먹어갖고 2를 찍고 나온다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2번 찍고 나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힘이 양쪽에서 작용하는 거니까 두 군데서 작용한다. 그래서 곱하기 2 들어가야 되고요. 요 자극하고 철편 사이가 공기중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투자를 안 주면 다 공기중으로 보시는 거죠. 공기중에 대한 투자를 놓으시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예제 2번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아까 같은 내용인데요. 그림과 같이 진공 중에 자극의 면적이 2cm 제곱이래요. 그럼 면적은 S라고 쓰면 되겠죠. 간격이 0.1cm래. 간격은 이제 D입니다. 자극과 자극 사이 거리를 이제 D라고 준 거고요. 자성체 내에서 포화 자속密도, 자속密도니까 B죠. 그게 2 웨버 퍼 메타 제곱일 때 두 자극면 사이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몇 뉴턴이에요. 뉴턴이니까 전체 힘 구하라는 얘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면적이 S고 간격이 D메타래요. 근데 여기에 포화자속이 있다는 얘기, 자극이 있다는 얘기에서 이쪽이 만약에 N극이라고 한다면 반대편은 S극이겠죠. 그럼 NS니까 서로 흡입하는 힘 F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 힘을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힘 F는 방금 전에 했으니까 단위 면적당 받는 힘에다가 전체 면적을 곱하면 전체 힘입니다. 여기서는 곱하기 2 하시면 안 돼. 자극과 자극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작용하는 힘이 한 군데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 면에 작용하는 힘 중에서 자속密도 줬으니까 첫 번째 거 2 뮤 제로분의 b 제곱이죠. 진공이니까. 그다음 곱하기 s. 그다음에 주어진 숫자만 넣으시면 돼. 미죠. 2 진공시 투자율은 4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요. 자속密도는 2로 줬네. 2제곱 곱하기 면적이 2cm 제곱이니까 메타 자성을 고치면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지.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다 두들기면 318 나올 겁니다. 단위는 뉴턴. 그래서 318로 돼 있는 거 4번 찍어주시면 돼. 그래서 앞전에 있던 문제는 U자형 자석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힘이 존재하고 여기서도 힘이 존재하니까 두 군데에서 존재하니까 아까 곱하기 2가 들어갔던 거고 여기는 요 한 부분만 되는 거예요. 한 부분만. 그래서 그게 하나짜리니까 요거는 뭐다 하나의 힘만 존재한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서 여기다 곱하기 2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密도, 에너지에 대한 건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